A하고 B를 곱하래요. A를 없애고 A 자리에 대신 뭘 넣은 거야? A 대신에 2B 플러스 3을 넣은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 마지막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다음 주까지 여러분은 이차함수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요. 평소에 보통 문제는 저런 식으로 안 나오는데 요거는 평소에 우리가 흔히 보던 아주 흔한 문제. 흔문. 흔문이라고 부르면 돼? 예, 흔문에서 보이지 않던 아주 좀 차이가 나는 다른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그 표현 때문에 수학 문제는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런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평소에 나오는 흔한 문제들과 다르게 약간 표현이 바뀐 것이 있어요. 어디에? 실근이에요. 왜냐면 보통 문제는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게 흔한 문제야. 그런데 얘는 그냥 근이 아니고 무슨 근이래? 실근이래. 얘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바뀌는 표현이 있으면 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 보니까 얘는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a-1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놓고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적었어요. 4a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12는 0 이상이다. 샤 사라지네요. 결국 13 마이너스 4에 나 음수 실어서 얘를 이항해버렸어. 결국 a는 몇 나오겠습니까? 4분의 13 이하야 라는 요런 제한 변역을 갖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요 식을 봤어요. 자, 얘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갑자기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거 막 보면서 A의 범위가 주어지고 A가 뭔가 봤더니 개수 자리에 있고 막 이런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무슨 개념을 좀 써줘야겠다는 느낌이 팍 들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써줘야겠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되죠? 왜? 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개수의 범위를 주고 있어.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알파, 베타 뭐 나옵니까? 이 자리가 알파, 베타 자리고 이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죠?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나오네요.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최소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문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a의 제한 변역이 있죠. a는 4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변역이 있어. 얘 뭐야? 실수 조건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기는 한데 제한 변역이 있어요. 무조건 그림입니다.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뭐야?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구하면 몇이 나온다? 1이 나왔어요. 그런데 a는 4분의 13이야래. 4분의 13은 대략 3.25 요 정도 되나요? 3.25는 좀 큰 수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 있겠다. 그죠? 여기에 4분의 13이라는 요 값이 있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므로 나는 이런 그래프를 써먹을 거야.
자, 여기에서는 최대값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밖에 구할 수 없다? 최소값. 최소값은 바로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점에서 생기겠지. 1,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최소값 될 겁니다. 그래서 A 자리에 2를 대입해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2. 되겠죠?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으니까 지워도 되나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는 지우고 다른 문제로 대체할 거예요.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려면 산술 기압 평균이라고 수학 하이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배우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문제를 다른 유형, 산술 기압 평균 들어가지 않는 다른 유형으로 대체할 겁니다. 지워버리시고요. 문제를 새로 적어 놓으세요. 예, 마이너스 2 x 1에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이렇게 바꿔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다 문제를 보니까 무슨 느낌이 물씬 풍겨. 아, 뭐에서 풀면 되게 좋겠다? 치환해서 풀면 되게 좋겠다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치환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들어오시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얘를 t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한 변형이 있지. 그러면 이 x에 대한 범위를 t에 관한 범위로 바꿔줘야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로 바꾸기 위해서 우선 뭔 짓 한다? 양변에 제곱을 할 거예요. x제곱의 범위를 구해볼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좀 여백에 필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x가요 2 이상 그리고 여기에 3 미만 이런 범위가 있어요. 자, 내가 이 녀석을 가지고 x의 제곱의 범위를 구하려고 해. 그럼 x제곱의 범위는 몇 이상? 4 이상 몇 미만? 9 미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이번에는 얘를 구해볼 겁니다. 자, 마이너스 3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1, 2, 미만 이런 녀석의 범위를 구해볼 거예요. 자, x의 제곱의 범위 구합니다. 자, 뭐야? 1보다는 크고 예,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오겠죠. 이제 하는 방법 알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은 요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예. 그래서 답 뭐 나왔어요? x에 제곱하면 자, x에 제곱하면 답이 뭐가 나왔다고? 4 이상 9 미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온 사람 손 들어보자. 이렇게 안 나, 정확히 한 대로 이렇게 나온 사람, 이렇게 안 나온 사람, 예. 도윤이 양 어떻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9. x의 제곱이 마이너스 9. 보다 크고 3보다 크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부등식 속에 있다는 건 실수라는 얘기야.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어떻게 되는데? 양수지 막 마이너스 9 이런 범위 안 될 것 같죠? 예, 그런데 다 틀렸어. 선생님이 도윤이가 단답이 나왔대서 막 기대를 했는데 다 틀렸어요. 자, 사실은 여러분이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 얘가 4, 9, 1, 9 이런 게 나왔던 이유는 요 녀석에 만약에 등호 다 들어갔다 치고 여기에 보이는 숫자가 뭐예요?
2도 보이고 3도 보이지.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 뭐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 뭐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은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일이 얘를요. 제일 작은 수와 제일 큰 수를 제곱해서 구해야 돼. 얘 2에 제곱해서 얘가 들어왔는데 등호 들어가니까 등호 넣고 3에 제곱해서 얘가 나왔는데 등호 안 들어가니까 등호 안 들어갔어요. 자, 여기선 제곱해서 제일 작은 수가 얘지. 그래서 1이 들어가는 거야. 되겠습니까? 아유, 칠해주지 말걸. 됐어요? 그래서 등호 안 들어갔어. 제곱해서 제일 큰 수 얘지. 등호 들어가니까 여기에 9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제곱해서 제일 작은 수 몇이야? 0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곱했을 때 제일 큰 수 몇이에요? 9예요. 이게 이 앞뒤에 있는 숫자만 보고 내 맘대로 제곱하면 안 돼. 특히 어떤 경우에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는 괜찮아.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인 이 경우에는 여기에 0이 오는데 이걸 애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아주 노골적인 실수 파트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예. 라고 얘기를 해도 또 실수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배웠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x의 제곱 봅니다. 그러면 얘 x의 제곱. 와, 주의해야 되지. 여기 뭐가 보여? 음수. 여기에 뭐가 보여? 1. 와, 얘 되게 주의하랬어. 얘는 몇 이상? 0 이상. 몇 이하? 4 이하.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뭔 짓을 한다? 마이너스 2를 할 거예요. 결국 t의 범위는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라는 이런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얘 뭐야? 제한 변형이 있는 2차 시계 최대값 묻고 있죠. 무조건 그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x좌표 몇 나옵니까? 1 나와요. 자, 그러면 이 1은 2에서 가까워요? 마이너스 2에서 가까워요? 2에서 가깝죠. 그래서 가까운 그림 여기 넣어주고 아주 멀리 있는 마이너스 2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나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요 그래프 써먹을 거예요. 자, 그런데 최대값 구하래. 그럼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겨요? 1, 2, 마이너스 2 중에서 마이너스 2에서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4 플러스 4 플러스 4 계산하면 몇 나온다? 11. 결국 최대값은 1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음 주까지요. 2차 함수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원을 바꿔서 여러 가지 방정식 배워보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도록 할까?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제일 처음에 배울 건 고차 방정식이에요. 뭐냐? 우리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배웠지. 2차 방정식도 배웠지. 그런데 중학교 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n차 방정식 이런 방정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는 요번에 그걸 배울 거야.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 거야. 시작!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고차 방정식은 주로 인수분해와 상반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특히 인수분해의 경우 고차 방정식은 최소한 2차까지는 필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도 있어야 풀이가 가능한데 고교 과정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까지 인수분해가 되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게 된다요. 자, 결론은 뭐냐면요. 고차 방정식도 2차처럼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몇 차까지는 아무리 인수분해가 안 돼도 2차까지는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 왜? 2차까지 인수분해가 되면 근해 공식으로 답을 낼 수 있으니까. 결국 고차 방정식 풀이의 핵심은 뭐다? 인수분해다. 그럼 우리 옛날에 배웠던 인수분해 떠올려보자.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2. 인수분해 공식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5. 보기차식 6. 인수정리 조립제법 7. 상반식 맞아요. 그리고 8. 식의 특징 이런 걸 배웠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녀석은 보기차식, 인수정리 모두 덧붙였어야 돼. 조립제법도 덧붙였으세요. 인수정리 조립제법, 상반방정식이라는 이 세 가지가 주로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인수분해만 잘하면 고차 방정식은 쉽다 어렵다? 쉽다예요. 근데 우리 인수분해 열심히 숙제했잖아? 당연히 잘할 거라고 믿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4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어머, 고차 방정식이네.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려고 딱 봤더니 잘 안 되네.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자, 보기차식부터 부릅니다. 뭐야? 보기차식. 보기차식이 뭔데? 홀수차이 없는 4차식. 얘 딱 봐. 보기차식 맞니? 맞죠? 와, 얘 보기차식이 보여요. 문제 속에. 그러면 얘는 삼각김밥도 나오고 찌그러진 김밥도 등장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 김밥의 제곱 빼기 삼각김밥의 제곱. 요 속을 잘 채우랬어. 앞에 뭐 들어갑니까? x제곱. 뒤에 뭐 들어갑니까? 3이에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지? 뭐부터 넣어볼래? 플러스 넣어볼래? 자, 플러스 넣으면 플러스 있다 치고 앞에 있는 거 제곱 x의 4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플러스 9 모두 곱해줘 하면은 플러스 6x의 제곱 나오네요. 자, 위식과 아래식이 같아지려면 뒤에 뭔 짓을 해야 돼? 마이너스 4x 제곱. 얘가 삼각김밥 속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2x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와우, 삼각김밥 안 잘 채웠으니까 플러스는 써먹을 수 있겠어 라고 적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쓸 겁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얘는 합차 공식이니까 제곱 없다고 보고 얘를 한번 쓰는데 예, 내림차수로 써주면 줄 하나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뭐라고 씁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리고 한 번 더 써주되 여기에 보이는 마이너스 2x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 얘가 뭐래? 0이래요. 그러면 드디어 고차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2차까지 인수분해하면 게임 끝이랬는데 2차까지 됐죠. 2차까지 됐죠. 묻자. 얘 더 이상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뭘 사용한다? 근해 공식. 얘 인수분해 더 이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뭘 사용한다? 근해 공식. 그래, 짝수 공식 쓰면 되겠다. 자, 짝수 공식 한번 불러볼까?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이에요. 그래서 a분의 1분의 안 써줘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나와서 여기서는요 요렇게 생긴 루트 2i라고 요렇게 생긴 답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도 풀어봅니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결국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라는 답이 나와요. 묻자. 얘하고 얘는 뭐로 묶여있어? and로 묶여있어? 우하로 묶여있어? 우하. 답은 항상 우하예요.
x는 2가 답이거나 혹은 x는 1이 답이거나 혹은 x는 0이 답이거나 항상 5화로 연결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답이 x값이 몇 개가 나와 있니? 4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복호동순, 복호동순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요 말의 의미 속에는 x는 1 플러스 루트 2i가 되기도 하고 혹은 x는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기도 해 라는 두 개의 답을 그냥 응축시켜서 푼 거야. 근데 여기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총 답이 몇 개 나오는 거다? 4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지워도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식의 구조를 봤더니 얘 4차 방정식이야. 그치?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에다가 어떤 찌끄레기 숫자를 더해줬어. 얘만 없으면 그냥 답이 막 나올 텐데 얘 하나 때문에 완전 새로 풀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개념을 기억을 해둘게요. 이처럼 식이 가로 이런 문제가 보이면 둘둘 묶는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가 보이면 둘둘 묶는다요. 자, 그럼 둘둘 묶을 때 막 묶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출제자의 의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조건요. 여기 1, 3, 5, 7이지. 두 개 더해서 숫자가 같아지는 녀석끼리 묶어야 돼. 첫 번째 식은 몇 번째 식과 묶으면 참 좋겠다? 4번째. 얘는 얘. 그러면 중간에 8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그럼 묶어서 이제 전개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안에 있는 녀석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그리고 더하기 15는 0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고 난 후에 뭔 짓을 하냐면요. 요 똑같이 생긴 바로 얘를요.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은 치환해서 a 플러스 7, a 플러스 15 플러스 15는 0이라는 a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란다? 2차 방정식이래요. 자, 2차 방정식 풀려면 우선 전개해서 봐야겠지. a의 제곱 플러스 22, a 플러스 자, 7에다가 15를 곱하면 105, 105에다가 15를 더하니까 120이 되겠지요. 자, 2차 방정식에서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10이랑 이렇게 오면 22 나오겠죠. 즉, 이 식은 a 플러스 12, a 플러스 10은 0이다 라는 식이야. 근데 내가 구하려는 게 a니? x지. a가 원래 뭐였는데? x의 제곱 플러스 8x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 풉니다.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6이. 그래서 이 식은 x 플러스 6, x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 수밖에 없어? 근의 공식으로 푸셔야 돼요. 자, 근의 공식으로 풀면 x는 짝수 공식이네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즉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결국 최종 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0으로 만족하는 x값 마이너스 6 얘를 0으로 만족하는 x값 마이너스 2 혹은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혹시 인수분해가 약한 사람은 개념집 좀 많이 읽어오자. 인수분해만 되면 이 파트는 거저 끝납니다. 바이바이.